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오늘도 다소 충격적인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영화 변호인의 촬영지이고요. 이제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관광지입니다. 바로 영도 흰여울 문화마을인데요. 이곳이 붕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소식입니다. 송광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곳 풍광이 굉장히 이색적이잖아요. 한국 혹은 부산의 산토리니라고 이야기하던데 이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붕괴 위험의 소식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거주하던 지역인데 2000년대 들어서 변호인, 범죄와의 전쟁과 같은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으면서 동시에 관광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 5년간 270만 명이 이곳을 방문했는데요. 하지만 이 독특한 겉모습과 다르게 안전에 있어서는 전국 최하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영화 변호인과 범죄와의 전쟁 촬영지로 인기를 끌며 부산의 대표 관광지로 성장한 흰여울 문화마을입니다. 빼곡히 밀집한 주택과 상점들, 1km 구간에 걸친 골목길과 깎아지른 절벽 아래 이어지는 해안 산책로는 부산만이 갖는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코로나19가 터진 첫 해에도 70만 명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너무 시원하고 전망이 뻥 뚫려 있으니까 막 가슴이 다 뻥 뚫리는 것처럼 되게 이쁘더라고요. 도시 자체가. 영화도 찍은 걸로 알고 있고 이래서 네, 그런 걸로 조금 알려지지 않았을까. 하지만 장마철만 되면 크고 작은 붕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4년 전 폭우로 인해 외벽이 무너지고 토사가 쏟아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바로 위 도로뿐 아니라 1.7km 구간이 침하되거나 금이 갔습니다. 그거는 뭐 안 되는 일이지. 너무 무섭지. 앞선 2011년에도 폭우로 경사면이 무너져 도로 절반과 경사면을 지탱하던 구조물에도 철근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8, 90년대에도 사면 붕괴가 계속됐다는 기록도 찾을 수 있습니다. 취재진이 이 지역의 붕괴 위험들을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흰여울 문화마을 자연재해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보고서. 영도구청이 지난 2018년 축대 붕괴 사고 이후 외부 전문기관의 의뢰에 1년여 걸쳐 조사한 기록입니다. 2020년에 발간된 이 보고서엔 흰여울 마을 일대 급경사지 27,165제곱미터에 대한 붕괴 위험도가 고스란히 기술돼 있습니다. 전체를 9개 지점으로 나눠 평상시 물기가 적은 건기, 장마철과 같은 우기, 그리고 지진 발생 시 등 3가지 상황의 지반 강도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이 지역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비가 오면 모든 구간에 걸쳐 안전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합니다. 특히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중심부 2개 구간은 비가 오지 않은 평상시에도 붕괴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을 전체가 붕괴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셈입니다. 관련 협회나 단체도 정부 국토양보에서 나오는 안전율 기준이 있거든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2020년 2월 부산시와 영도구는 흰여울 문화마을 일대를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2등급으로 지정했습니다. 붕괴 위험도는 A부터 E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눠지는데 2등급은 재해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법적으로도 최상위 위험 지역입니다. 전국 7개 특광역시 중에서 2등급을 받은 곳은 이곳 흰여울 문화마을 딱 한 곳뿐입니다. 일단 뭐 전체적인 흰여울 문화마을 급경사지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안전하다고는 판단할 수 없는데 현재 가장 재해 위험도 높은 구원부터 이제 실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바다와 맞닿아 있으면서 잦은 태풍과 폭우에 그나마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축대와 석축, 옹벽 덕분입니다. 붕괴 위험이 가장 큰 구간에는 콘크리트 벽과 원형 축대가 설치돼 있고
나머지는 경사면 곳곳에 돌을 끼워 넣은 석축이 쏟아지는 토양을 간신히 견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물이 설치된 건 무려 40여 년 전. 콘크리트 축대는 이미 여기저기 갈라져 있고 작은 충격에도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져 나갑니다. 콘크리트 벽은 토사가 금방이라도 뚫고 나올 듯 이미 뚝 끊어졌습니다. 3년 전인 2019년 현장 사진과 비교해보면 균열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토사 무게를 견디지 못해 균열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손이 들어가고 있는데 5cm 대략 이렇게 이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 균열이 원형 축대에는 물이 새어나와 굳어버린 백태 현상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누수가 돼서 콘크리트에 균열이 되게 초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죠. 경사면에 단단히 고정돼 있어야 할 암석들도 손으로 건드리니 그냥 빠져버립니다. 주택과 상가가 밀집한 곳은 이미 집안이 가라앉고 축대 곳곳에 금이 갔습니다. 심지어 붕괴 위험지 한가운데에 누군가 물을 뿌리며 경작한 흔적도 보입니다. 물이 이제 들어가면은 그만큼 집안이 좀 약해지는데. 예. 하여튼 아직까지 제가 자세히는 예. 하지만 이런 붕괴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인식은 좀 되어 있나요? 아니요, 전혀 안 돼요. 저 그냥 관광지. 관광지로 예. 대부분. 관광지로.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핫플이죠.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마저도 붕괴 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이 지역을 부산 안심관광지 10선, 갈매길 7구간으로 선정해 관광객 몰이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와우, 방금 영상 보니까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데 이렇게 위험한데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어요. 주민들 대부분이 모르고 계시고 지자체는 또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지자체는 흰여울 문화마을이 집안 붕괴 위험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이미 2년 전에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온라인상에 고시만 해놨을 뿐 그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는데요. 이 시민들이 이 고시를 직접 찾아보는 일도 없을 뿐더러 이 2등급이 도대체 얼마나 위험한 등급인지 알 수도 없었다고 봐야겠죠. 근데 그러면 관광 사업을 위해서 그러면 쉬쉬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 지자체가 붕괴 위험 지역으로 지정한 건 2년 전인데 그럼에도 이 지역에 건축 허가를 계속해서 내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번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흰여울 문화마을 한가운데 들어선 4층짜리 건물입니다. 연면적 251제곱미터, 탁 트인 전망에 소위 명당 자리를 차지한 대형 카페입니다. 평일인데도 방문객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곳에 이 건물은 없었습니다. 여기 2010년도에 만들어진 작년에 만들어졌어요. 영도구의 건축 허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 건물의 신축 허가일은 2020년 7월. 앞서 같은 해 2월 흰여울 문화마을 집안이 2등급 붕괴 위험지라고 지정해놓고도 영도구청은 5달 뒤 그 위에 대형 건물을 짓도록 허가한 겁니다. 특히 이 건물이 위치한 곳은 흰여울 문화마을 사면 중 영도구청 스스로 가장 위험한 구간이라고 설명한 장소입니다. 영도구청은 지난해 3월 이 건물의 사용 승인을 내줬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마을 중간에 위치한 4층짜리 건물. 도로와 인접한 건물 외부에는 곳곳에 금이 가 있습니다. 과거 애완견을 분양했던 곳으로 추정되는 건물 내부는 이미 비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곳 역시 영도구청은 지난달 이곳에 신축 허가를 내줬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위치는 지난 2018년 여름 폭우로 붕괴된 곳으로부터 외벽을 따라 불과 40m 떨어진 지점인데다
전체 구간 중 붕괴 위험이 가장 높은 지반 위에 있습니다. 사면 붕괴 위험도 조사가 한창이던 2019년에도 건물 증축부터 건물 구조나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대수성까지 허가가 잇따라 났습니다. 사면 붕괴 위험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영도구청은 그 위에 하중을 가하게 되는 건물 신축 허가를 지속적으로 내주고 있었던 겁니다. 붕괴 지역으로 포함된 그 지역을 저희가 지정을 할 때는 거기에 뭐 건축 허가나 이런 게 안 된다고 저희가 그렇게 지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위에 있는 부분은 아예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지난 10년간 영도구청이 이 지역에 내준 건축 허가는 49번. 이 가운데 31건이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의 불법 증개축이 있었다는 게 상인들의 설명입니다. 한국전쟁 피난 시절부터 형성된 마을인 탓에 상당수 건물이 무허가 상태라 지자체 눈에서도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건물 외벽에 철근을 이어 만든 이름 모를 공간부터 마을 곳곳에는 공식 기록보다 훨씬 많은 수의 건물 증개축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인데 문을 다 닫고 이래 내부 공사를 하면 주위에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고. 문제는 약한 지반이 새로 지어지는 건물의 하중과 건축 행위들을 얼마나 견딜 수 있냐는 것입니다. 실제 계단과 창틀 정도만 개보수하는 수준이지만 건물의 기둥은 금이가 있고 주변 지반까지 갈라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물과 산책로 곳곳엔 균열이 생겨 콘크리트로 임시로 떼어놓은 자국들 투성입니다. 흰여울 문화마을에는 대다수가 노후 건물로 이 건축물을 짓지 않은 집안 또한 견고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 지역의 노후 건축물에 비해서도 좀 균열이 좀 많은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 외부에 있는 도로에도 땅 꺼짐 현상이 빈번하다고 말합니다. 금이 가니까는 도로에 약간씩 꺼진다는 진짜 흰여울 문화마을 사면이 다른 급경사지에 비해 붕괴 위험이 큰 이유는 지형 형성 과정에 있습니다. 단단한 암석이 아닌 흙이 쌓여 형성된 퇴적 지형이기 때문입니다. 산 위에서 흘러내려온 흙이 쌓인 거거든요. 그 붕적층이 좀 원래 안 좋은 층입니다. 그 위에 이제 마을 형성되다 보니까.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들이 살던 지역으로 당시에는 판잣집이 몰려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관광지로 변해가면서 하중을 많이 받는 대형 건축물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붕괴 위험이 있는 곳에 건물을 새로 짓게 해주고 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데 붕괴 위험을 모르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영도구청이 이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조치입니다. 영도구청은 심지어 이 붕괴 위험지를 보강하는 설계 용역을 진행하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건물 신축 허가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지난 2년 동안 이 추가 균열이나 낙석을 막을 제대로 된 안전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흰여울 문화마을이 대표 관광지가 되기 전에 이미 보강 공사를 할 수 있었지만 그 기회마저 놓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1년 폭우 당시 모습입니다. 급경사지 사면은 토사가 잘려나갔고 이 충격으로 도로 절반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근 사찰은 산사태로 암석 폭탄을 맞기도 했습니다. 북내산 정상에서 한 40-50m 그 아래서부터 문어 내리기 시작했어요. 예측했겠습니까? 전혀 예측 못하지요. 당시 영도구청은 이 같은 크고 작은 붕괴 사고가 잇따르자 2014년 흰여울 문화마을 일부를 붕괴 위험지 D등급으로 지정하고 곧장 보강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의 전망대와 계단식 옹벽이 세워져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런 조치가 전체에서 아주 일부분만 진행됐다는 겁니다. 당시 D등급으로 지정된 곳은
태종대 방면 흰여울문화마을 끝지점입니다. 규모는 1566제곱미터. 전체 붕괴 위험지인 2만 7천여 제곱미터의 2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때도 지반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8년 흰여울 문화마을 한가운데 축대가 폭우로 붕괴되고 토사가 유실된 뒤 구의의 지적이 쏟아졌고 그제서야 전수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예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사고가 나면 그때그때 일부 구간만 보수하는 땜질식 행정이 이어졌던 셈입니다. 기존에도 그 부분이 지반이 약하고 그래서 붕괴 현상들이 계속 발생을 했고, 그러나 원천적인 문제 파악을, 원인을 파악을 전혀 안 했다라는 거거든요. 기존에 그 백년사라든지 그 다른 쪽에 이제 붕괴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구청은 늦장대응을 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 사이 흰여울 문화마을은 이미 대표 관광지로 변신했고 관광객 통계만 보더라도 2016년 28만 명 수준에서 2019년 83만 명이 흰여울 문화마을을 찾았습니다. 2017년에는 예산 40억 원을 들여 해안가 바위를 뚫어 만든 해안터널을 개통하면서 관광객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때그때 사고가 날 때마다 땜질식 보강공사만 진행하다 보니 구청 입장에서는 이제 대놓고 붕괴 위험지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진 겁니다. 여기서 애가 타는 건 상인들입니다. 더 안전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상권의 지장이 없는 선에서는 돼야 될 것 같아요. 비수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공사를 하고 여름 다가오기 전에는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비가 많이 내는. 영도구청은 현재 흰여울 문화마을 붕괴 위험지 정비를 위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빠르면 오는 7월 설계를 끝내고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인데 이마저도 미지수입니다. 다른 급경사지와 다르게 경사지 꼭대기에 마을과 상점들이 자리하고 있다 보니 기존 축대와 불안정한 토사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마을에 어떤 영향을 줄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면을 공사를 할 때 혹시 그 위쪽에 뭐 주택이나 상점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도 지금 여러 설계 용역 과정에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소음 문제라든지 진동 문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최상의 안전 방법을 강구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보강공사가 진행되더라도 붕괴 위험 구간 전체를 손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년 전 지정된 붕괴 위험 지역은 모두 2만 7천 제곱미터.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정비 공사는 1만 제곱미터로 전체 3분의 1뿐입니다. 전체를 보강하려면 최소 34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다는 게 유의입니다. 사실 영도구 자체가 재정 자립도 자체가 높지 않은 구고 예산의 문제에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연기가 계속되고 좀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공개가 늦어졌던. 현재 추진 중인 보강공사도 빨라야 2024년에 마무리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기약조차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행자부라든지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기는 그렇고. 이 지역 상인들의 바람은 하나입니다. 회피하지 말고 안전을 확보하고 관광지로도 성장할 수 있게끔 행정이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네, 결국 부실하고 안이한 행정은 항상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대처해 나가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부산에는 흰여울 문화마을 말고도 이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이 6곳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이 대형 바위가 굴러떨어진 승악산과 같이 대부분 사고가 난 이후에 지정됐는데요. 이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른 재해 민감도가 높은 급경사지는 부산에 모두 269곳, 433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일부 장소는 주택가와 인접한 곳도 있어서 여기도 사고가 나기 전에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송 기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사고가 나기를 기다리는 행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고가 일어나게 하는 행정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정치만이 아니라 행정에 대하여서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